오늘은 믿었던 전문가들에게 당한 충격적인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무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벌인 이 사건은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일깨워 드릴 것입니다. 39살의 회사원 민지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25평 아파트는 시세가 13억 원에 달하는 고가 주택이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께 받은 3억 원과 본인이 모은 2억 원, 그리고 은행 대출 8억 원을 합쳐 간신히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민지를 맞이한 사람은 이 지역에서 15년째 영업 중이라는 공인중개사 태연이었습니다. 태연은 능숙한 말솜씨로 민지에게 접근했습니다. 매물 소개는 물론이고 세금 문제까지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태연은 민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세무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태연이 보여준 다른 고객들의 사례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씩 세금을 아낀 사례들이 적힌 서류들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민지를 세무법인 대표 경훈에게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경훈은 세무사 자격증을 벽에 걸어놓은 사무실에서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다운 복장과 말투로 민지에게 절세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훈이 제시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되 실제 거래가는 13억 원이지만 신고용 계약서는 9억 원으로 작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취득세를 4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불안했지만 경훈은 이런 방법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절세 기법이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경훈은 추가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지는 4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면 3천만 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연도 옆에서 경훈의 말을 거들며 자신도 이 방법으로 집을 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는 두 전문가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연의 사무실에서 매도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태연은 능숙하게 두 가지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실제 거래가 13억 원이 적힌 계약서, 다른 하나는 신고용으로 9억 원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두 계약서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경훈은 세무 신고를 대행해 주겠다며 민지로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까지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컨설팅 비용 3천만 원을 경훈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 달 후 민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민지는 경악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로 인한 가산세부과 통지서였습니다. 가산세만 6천만 원이 넘었고 원래 내야 할 취득세까지 합치면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경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경훈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태연에게 연락하자 태연은 자신은 단순히 세무법인을 소개만 해준 것이고 세무 문제는 경훈에게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민지는 경훈의 세무법인을 직접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훈은 실제 세무사가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세무사 자격증은 정교하게 만든 위조 증서였습니다. 경훈은 과거 세무법인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다가 횡령으로 해고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태연과 경훈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래전부터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연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고액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을 물색했고 경운이 세무 전문가로 위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총 12명이었고 피해액은 무려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절세를 미끼로 접근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지와 같은 피해자 중에는 40대 자영업자 성민도 있었습니다. 성민은 강남구 역삼동의 상가 건물을 20억 원에 매입하면서 태연을 통해 경운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운은 성민에게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허위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성민은 컨설팅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고 결국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50대 주부 영희는 상속받은 토지를 팔면서 태연의 중개를 받았습니다. 경운은 영희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영희는 자녀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면서 경운이 시키는 대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고 컨설팅 비용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세무조사와 함께 가산세 1억 원 부과였습니다. 경찰은 태연과 경운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기로 얻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으나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두 사람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고급 외제차 3대와 명품 시계, 가방 등 사치품들도 압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태연은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개업을 하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은 뒤 경운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태연은 경운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컨설팅 비용의 40%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운은 자신이 만든 가짜 세무법인 명함과 위조 자격증을 여러 장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고급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처럼 보이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태연과 경운에게 사기죄, 위조 사문 서행사죄, 조세포 탈교사죄 등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두 사람에게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민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물로 피해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태연은 법정에서 자신도 경운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운이 실제 세무사인 줄 알았고 단순히 좋은 의도로 고객을 소개해 준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기록은 이들이 공모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범행 전에 이익 배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운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해버린 돈 때문에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태연은 징역 6년, 경운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속인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은 점,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에게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지는 국세청에 부과된 세금을 내야 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겨우 산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덕분에 세금은 낼 수 있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민지는 현재 작은 원룸에서 다시 전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사업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10년간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가족 관계까지 틀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원망했고 영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불법적인 절세 방법은 결국 더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세무 컨설팅과 탈세 교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세무사회에 문의하여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중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사무실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때는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혜택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지는 이제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연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은 인생의 큰 목표이지만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